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데카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가 태어난 도시는 1596년 도시 이름을 데카르트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데카르트는 프랑스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데카르트를 낳고 13달 만에 폐교라고 죽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병을 이어받았는지 데카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병약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실기원이었었는데요. 아들을 걱정한 아버지는 쉬고 싶으면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래서 아침에 침대에 누워 명상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새벽까지 깨어있곤 해서 당연히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건 아버지가 학교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심심해서 가끔 가요. 더 열받는 건 그런데 전교 1등 막 이런 컨셉인 거지요. 근면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연구도 아주 짧은 시간만 하고 책도 별로 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타고난 천재인 듯합니다. 데카르트는 건강을 위해 프랑스 제1검에게 검수를 배우지요. 그리고 용병, 그러니까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을 지내게 되는데요. 참 아이러니지요. 그러나 그건 그 집안이 대대로 군인을 지냈고 정계에 진출하는 가풍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대학 시절에 짜여진 틀에 맞춘 교육이 싫다고 관둬요. 머리는 좋지만 게으른 데카르트에겐 사실은 좋은 핑곗거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상업의 발달에 기반을 두고 가장 자유로웠던 나라는 네덜란드였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군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덜란드에 가서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이 없던 시기라 전투를 할 일은 없었어요. 데카르트는 유럽 여러 지역을 자주 여행했었는데요. 활동은 그러나 주로 네덜란드에서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네덜란드에 가 있었을 때였는데요. 길 가다 어느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똘똘해 보이는 분이 있었고 이걸 프랑스어로 옮겨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그분이 하필 유명한 수학자 이삭 베크만이었습니다. 베크만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직까지 풀지 못한 기하 문제를 주면서 이제 말했다고 하죠. 풀면 가르쳐 주겠다. 데카르트가 그 자리에서 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분의 교류가 시작되고 데카르트가 수학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에는 베이컨의 과학적 탐구 방법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수학과 과학 모두에 빠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데카르트는 자연현상을 수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633년 갈릴레오 갈릴레이 사건. 지구 중심설을 거부하고 코페르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지지합니다. 결국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가택 연금 상태로 살게 되죠. 갈릴레이가 처벌을 받는 것을 본 데카르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 사건의 충격으로 데카르트는 수학과 과학을 포기하고 철학을 시작합니다. 갈릴레이는 데카르트보다 30살쯤 많습니다. 데카르트가 1596년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시기 그 중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갈릴레이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564년생입니다. 그럼 갈릴레이와 동갑이 있을까요? 1564년생 셰익스피어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잘 기억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 두 분을 소재로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최후진술이라는 뮤지컬인데요. 그 뮤지컬 한 번만 보시면 이 연도를 저절로 외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실은 교황청은요, 처음에는 과학진흥을 했었어요. 과학진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과학을 통해서 신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할 거라고 믿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과학의 도전에 탄압이 시작됐던 것이지요. 데카르트도 참 대단하신 분이지요. 대학에서는 의학과 법학을 다 전공했고요. 데카르트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나 있으세요.
그분의 가정부와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을 너무 예뻐하는 딸바보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집안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딸이 5살에 죽지요. 데카르트는 이 일을 자기 일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의사활동을 하던 데카르트는 다시는 의사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딸처럼 생긴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서 데리고 다녔다는데요. 이게 움직이기도 하는 인형이었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지요. 데카르트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방법서설이나 성찰을 드는데요. 방법서설, 이 책의 원 제목은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서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아는 말로 방법적 회의라고 하지요. 그리고 성찰은 비교적 평이한 문체로 쓰여진 책인데요. 대략 한 100페이지 정도의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였던 나는 내가 사유하는 동안만 존재한다 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는 사실은 위대한 수학자이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수학을 싫어해서 제 수준에서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 이전의 수학의 두 조류는 이라고 묻는다면 도형을 주로 다루는 기하,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식을 다루는 대수학이었는데요. 데카르트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켰다 정도로 이해하면 조금 편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대수기하 또는 해석기하 또는 좌표기하이라고 하는데요. 좌표기하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좌표기하의 기본적 개념은 공간상의 한 점, 그 위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직각 좌표계를 발명했는데요. 직각 좌표계라는 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평면이나 공간에서 좌표축들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좌표계를 말하는데요. 이건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던 데카르트가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를 보고 이 파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서 좌표라는 것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신다면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사용했었죠. 가로축 x, y축, 그러니까 세로축 y의 값으로 표시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럼으로써 도형도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므로 미적분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 것이지요. 말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많이 싫어할 만한 충분한 요소를 갖추신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이 미지수를 x라는 기호로 처음 사용한 분이기도 한데요. 모르는 수를 설명할 때 가장 짧게 해주는 방법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알파벳 중에 x였을까요? 그 이유는 책을 만들 때 인쇄소 사장님이 가장 안 사용해서 마모가 가장 적은 글자가 x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x가 되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시력을 교정하는 근시안경도 데카르트가 발명한 거라고 하니 이런 똘똘이들 나오면 가끔 득도 있지만 우리는 많이 미쳐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데카르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주로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하고요. 스웨덴에서 죽는데요. 데카르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양난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스웨덴 여왕의 학구열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차례 부탁을 해서 여왕을 가르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운 곳이었죠. 그리고 여왕이 일이 많아서 새벽 5시에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늦잠이 많았던 데카르트는 결국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베이컨의 인식론 기억나십니까? 경험론이라고 하지요. 그럼 데카르트의 인식론은요? 합리론이라고 하는데요. 방법 서설은 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1편에서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분배되어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럼 합리론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이성만을 사용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믿는 사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카르트가 세운 새로운 철학 체계를 보통 합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넓게는 유럽 대륙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됐던 철학을 총칭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물 데카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데카르트의 철학적 방법론이 궁금하시다면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